자, 고3 20년 3월 학평 때 나왔던 기술 지문입니다. 기술 지문인데 이게 왜 과학 지문으로 코드가 잡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지문 길이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고 문제도 4개짜리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지문은 아닌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가 않죠. 이 이진법, 이진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니? 쌤은 어렸을 때 배웠었나? 아무튼 기억이 나거든? 이거는 근데 한 번 이해하고 나면은 평생 기억이 될 만한 내용이라 모른다면은 지금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이진수는 요런 겁니다. 요런 거고 알겠지만은 언급은 하고 넘어갈게요. 이진수라는 거는 이진수 이 이와 진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뭐 찾아보시고 아마 이는 숫자 2일 겁니다. 그래서 G는 뭔지 모르겠네. 0과 1, 두 개의 숫자로 나타내는 수를 표현하는 수랑 숫자의 차이는 알지? 숫자는 0, 1, 2, 3, 4 뭐 이런 것들이 숫자라 그러고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현실 세계 단위 그거를 수라고 합니다. 그게 맞나? 아무튼 숫자는 껍데기고 수가 진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0과 1로 나타낸 수 이걸 이진수라 그러는데 똑같아요. 0과 1로 나타내는데 몇 개만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기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수를 표현할 때는 십진수로 하면은 이게 한 자리마다 숫자 10개씩 들어가니까 총 몇 개의 수를 표현할 수 있니? 5개의 빈칸이 있다면은 0부터 99,999까지 10만 개의 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진수는 좀 달라요. 이진수는 0 혹은 1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총 몇 개야? 여기에 0하고 1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2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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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니까 총 몇 개의 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2의 5승, 32개. 32개의 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칸으로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수의 최대는 32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자릿수가 의미하는 건 0이면 아무것도 없다, 1이면 차 있다, 뭐 이런 건데 각 자릿수가 의미하는 건 여기는 0 또는 1입니다. 이거를 숫자가 들어있는 걸로 바꾸면 무조건 숫자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2의 0승인 거죠. 그쵸? 2의 0승은 1이니까요. 이거는 2의 1승인 겁니다.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6 그리고 8 그리고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이진수로 1, 1, 1, 1, 1이라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16, 여기는 8, 여기는 4, 여기는 2, 여기는 1. 다 더하면 얼마죠? 24, 28, 30, 31. 이렇게 다 더하면 1, 1, 1, 1을 다 더하면은 31인 거예요. 그러니까 32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틀린 말이고 2의 5승은 32이긴 하죠. 32. 32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31인데 여기에다가 뭐를 00000 이건 0이죠. 이것까지 같이 더하게 되면은 32가지의 수가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진법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지문을 낸 거예요. 컴퓨터에서 이 이진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전에 문제를 풀다가 뭔가 빡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빡쳤었을까요? 아마 이 1의 보수법과 2의 보수법 이거 이야기하면서 좀 빡쳤던 것 같은데 이 문제 풀면서 빡쳤던 것 같다.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음,
일단 보시면은 구조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첫 번째 두 문제가 이거는 내용 일치,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기업과 니은이니까 기업과 니은 어디 있어요? 2문단이랑 3문단에 있죠. 1문단, 2문단, 3문단을 읽으면서 첫 문제, 두 번째 문제 정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1문단이 조금 긴 편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도 내용이 없진 않죠. 1문단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1문단을 보면서 첫 문제 선지 판단할 수 있는 거, 판별할 수 있는 거 판별을 하시고 나서 더 읽어가면서 두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천천히 읽어봅시다. 컴퓨터는 0 또는 1 표시로 표시되는 비트라는 거를 최소 단위로 삼아가지고 데이터를 표시한대요. 뭐 컴퓨터가 한 번에 이런 거는 동그라미를 다 쳐주셔야겠죠. 모르는 단어니까. 비트도 여기 별표를 쳤죠. 별표를 쳐가지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위에서 이 정의를 갑자기 다 때려 넣으면은 뭔가 흐름이 뚝 끊기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이 아래에다가 별첨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어찌됐건 여기에 정의가 그대로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순간에 정의가 된 단어인 거죠. 그리고 얘도 역시 정의가 됐죠. 얘는 어디 있어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비트 수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4비트의 컴퓨터는 64개 비트를 1워드로 처리한다. 이거를 이제 이 방금 전에 읽은 부분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64비트의 컴퓨터는 64비트의 컴퓨터는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를 64개 가지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수가 바로 64개의 비트다. 뭐 이런 식으로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이제부터는 4비트가 뭐고 워드가 뭔지에 대해서 뭐였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4비트 중 가장 왼쪽 자리인 최상위 비트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보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냥 숫자를 표현하는 이진법 있죠? 여기다가 끄적거렸던 그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표현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대요. 4비트 중 가장 왼쪽 자리는 좀 써볼까요? 이게 4비트잖아요. 자리가 4개니까. 여기 0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양수라 이거야. 그럼 1이라고 표현하면 음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내니까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111. 111이면 몇이죠? 4, 2, 1이니까 7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가 양수니까 여기 111이라고 하면은 얘는 결국 여기다가 합산을 해가지고 절대값 여기다가 절대값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라나? 얘는 절대값 7을 의미한다. 그리고 0은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절대값 7이니까 양수 7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합니다. 엄청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컴퓨터라서 그래요. 컴퓨터는 사람처럼 뭔가 유기적인 생각의 연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딱 정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뭔가 기분이 좀 오묘하지. 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만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데이터 비트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바로 데이터 비트입니다. 비트 영어 이거 맞나? 데이터 비트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들 중에서 나와 있는 걸 한번 봐봐요. 양의 정수인 경우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이유. 이유가 지금 나왔나요? 1문단에서 안 나왔어요. 그쵸? 부호와 절대값 아직 몰라요. 음의 점수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요거는 1문단만 읽었지만 뒤에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가 주인공인 거죠. 여기서부터가 주인공인 건데, 그래서 부호와 절대값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 1의 보수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야 될 게 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얘는 동그라미가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 이거 뭐였죠? 비트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부호와 절대값의 연산이 부정확한 이유, 이것도 지금 모르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모르고요.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첫 번째 문제의 답은 1번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문장 구조 자체가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 그냥 기술 지문이라고 합시다. 기술 지문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게 뭐냐면은, 제가 문단을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문단 흐름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1문단은 보통 서론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까지가 이렇게 본론의 영역이다. 마지막 문단은 본론일 수도 있고 뭐 결론일 수도 있지만은 1문단은 무조건 서론이다. 이 1문단 서론의 역할은 뭐였어요? 지문 전체에 도입부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 도입부의 역할이 많이 읽다 보면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지문 전체를 요약하는 식으로 화두를 던져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문에서 쓸 기본 개념을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가 바로 이런 지문인데, 이 지문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1문단을 보고 요 내용을 판단할 수가 없죠. 대신 요 내용을 모르면은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을 다 모를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 성격이, 이게 좀 그런 성격이라. 그래서 결국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지문에서 쓸 기본 개념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문 전체의 요약 자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지문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본론의 시작 부분부터가 중요해요. 그게 방금 전에 제가 요 3번 선지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체크했던 요 녀석들 있죠?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부호와 절대값, 또 다른 방식으로 1의 보수법, 이런 거 쓱 보면서 체크를 했었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읽어줘야 될 텐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걸 놓치시면 안 될 겁니다. 이제부터 두 개가 됐고, 그러니까 왜 이걸까? 맞아, 지금 1번 선지 이야기하고 있었지. 왜 이게 답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본 개념에서 양수를 표현하는 가장 왼쪽 자리 0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전제로 기본 배경으로 깔고 이 뒤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일 것이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읽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100%는 아니니까요. 자, 근데 바로 나올 수도 있지. 그 이유가. 그래서 지금 양의 정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거예요. 양의 정수를 표현하면. 근데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라는 거죠. 자, 한번 옆에다가 같이 그려볼까요?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한대요. 이거 당연하겠죠. 양수가 0이었으니까 음수는 1이겠죠. 마이너스 3을 표현한다면은 3의 절대값, 자 보면은 1 더하기 2. 지금 보시면은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4비트가 들어가겠죠. 음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음수 표현하는 1을 넣고요. 그리고 3을 여기서 표현을 하면은 뭐죠? 여기에 1, 1, 0을 하면은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0 돼가지고 총 합하면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에다가 절대값 3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부호화 절대값이라고 한대요. 그냥 이런 걸 부호화 절대값이라고 한대요. 그러나 부호화 절대값은 연산이 부정확하대요. 이거 이제 나왔죠? 안 읽어봐도 나왔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부호와 절대값은 연산이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미 나온 거예요. 뒤를 안 읽어도 이미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유는 이 예에서 이미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두 개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7-3을 계산을 한다면 7 더하기 마이너스 3인 0111, 1011 이게 뭔지 이제 모르지 않겠죠? 7은 여기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던 0111인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은 1011인 겁니다. 얘 둘을 더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4가 돼야 되잖아. 그쵸? 컴퓨터에서는 0과 1만 사용하기 때문에 1에 1을 더하면 이 둘을 더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는 십진수로 바꾼 다음에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컴퓨터는 십진수를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걸 더해줘야 된다고요. 이 둘을 그냥 더해야 돼요. 그래서 1에 1을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윗자릿수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건 왜일까요? 이건 왜일까요? 여기에 1이 차 있으면 이게 의미하는 수는 몇이에요? 2죠. 그쵸? 이거를 두 번 더해버리면 4가 되죠. 4는 근데 이 데이터 비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여기 세 번째 칸에 1이 차야 2의 제곱이 돼가지고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을 두 번 더하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1에 1을 더하면 10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0111이랑 1011을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더할게요. 쓰세요. 0111, 1011을 더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0 되고 1 올라가고 얘는 여기도 또 1 올라가는데 여기 그냥 1이 되는 거죠. 올라간 게. 여기 더해진 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도 1 올라갔는데 1 올라간 애랑 여기 1이랑 더해지니까 여기 0 되고 위로 또 1이 올라가고요. 1 올라간 애랑 1이랑 더해지니까 또 0 되고 1이 올라가죠. 그래서 100, 10이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 지금 4비트인데 갑자기 5비트가 됐네. 그쵸? 4비트의 1워드는 몇이라 그랬어요? 4라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초과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오버플로라고 합니다. 나는 4칸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갑자기 5칸이 돼버렸어. 이걸 오버플로라 그래요. 부호와 절대값에는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계산값이 부정확해지겠죠. 또한 빵빵빵빵 또는 1000이 0을 나타냅니다. 둘 다 0을 나타내네요. 그래서 표현의 일관성 그리고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0을 나타내는 애가 딱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 세상에 내 이름이 이상원인데 이 세상에 이상원이 두 명이면 어떡해요? 이상하잖아. 일관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용량을 두 명이 다 차지해버리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예시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대. 그러면 여기도 답이 나왔네요. 그쵸?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 뭐예요? 하나의 예시만 들면 두 개의 계산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개의 값이 동일한 수 0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예상한 대로 1번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고 틀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나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안 나와 있는 경우를 답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안 나와 있으면은 니들이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스스로 머릿속에서 뭔가 만들어내 버려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틀리게 되거든. 그래서 이 문단까지 읽으면서 결국은 1번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나왔죠.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을 내기 위한 절반의 과정을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은 것만 가지고 기억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기억과 달리 니은에는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기억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억은 오버플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에 비해 니은에서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비트의 개수가 많다. 이건 아직 모르죠. 니은에서 더 많은지는 모르고요. 3번 니은과 달리 날파리 기억에서는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최상위 비트가 1인가? 기억에서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최상위 비트가 1이었나요? 어딨죠? 음의 정수 최상위 비트 1 여기 있네요. 그쵸? 1이네요. 여기 맞네요.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4번 니은에 비해 기억에서의 계산값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거는 바로 틀렸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 보시면은 지문의 흐름 자체가 지금 기술 지문이란 말이에요. 기억이라는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장난질하는 녀석들이 나온단 말이야. 기억이 나오고요. 그리고 니은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의 보수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술 지문에서는 이게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셔도 되는 게 기억의 입장을 단점을 보완하는 녀석이 니은이고요. 니은의 단점을 보완하는 녀석이 디귿 이런 식으로 흐름이 전개가 되지 다운그레이드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기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처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점점 더 발전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술이라는 것은 뭐예요? 발전하는 거잖아. 퇴보하는 게 아니고. 그쵸? 하지만 처음에 좋은 거를 던져버리고 뒤에 안 좋은 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기술 지문의 특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처음에 안 좋은 것이 가장 기본형이고 점점 발전한 것이 응용형이기 때문에
그 다루는 내용이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누가 더 어려울 것 같니? 기본형에 대한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은 응용형의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 당연히 응용형의 이야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발달된 녀석이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더 간단한 녀석, 더 간단한 녀석을 기반으로 두고 발전한 녀석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맞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에서의 계산값이 더 정확할 것이다 라는 뭐 이야기는 일단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정확하게 뭐 지금 제시가 되진 않았지만. 자, 그리고 기억으로 표현한 음의 정수를 니은으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데이터 비트가 나올 것이다. 이것도 딱히 뭐 그거 할 순 없죠. 딱히 미리 정해둘 순 없지만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뭔가 지금 애매하지, 뭔가 껄끄럽지.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얘가 적절한 거 찾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적절한 거 찾는 문제는 내용일치처럼 풀어도 되지만 제가 항상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해보라 그래요. 아니면 분석 때 어떻게 해보라 그래? 분석 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기억과 니은을 비교 대조했을 때 어떤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인지 찾아보고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녀석이 여기에 그대로 같은 뉘앙스, 다른 언어, 다른 단어로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정확히 정답인지 찾아보라고 했었죠. 아마 여기에서 뭔가 화장실 갔다가 밑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한 느낌이 났단 말이야. 기억만 가지고.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닦은 기분이 들거든. 근데 얘는 아예 안 들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랑 니은을 비교하고 포인트를 잡는 데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읽어보자 이거야.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이래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1의 보수법이 있습니다. 그쵸? 1의 보수법. 보수란 보충을 해주는 수를 의미합니다. 보수란 보충을 해주는 수입니다. 어떤 수? 이제부터 어려웠던 것 같아. 어떤 수 A에 대한 N의 보수는 A와 합이 N이 되는 수이다. 좀 짱나죠? 읽자마자 갑자기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죠? 자, A에 대한 N의 보수는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A에 대한 N의 복수가 X라고 했을 때 A와의 합이 N이 되는 수이다. A 더하기 X는 N이라는 거야. 식으로 표현하면 조금은 더 간단해지죠. 그래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에 대한 1의 보수는 0이고요. 그쵸? 그리고 0에 대한 1의 보수는 1인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의 보수법으로, 근데 왜 이게 1의 보수법인지 모르겠어요. 1 가지고 장난질을 해서 그런가? 1의 보수법으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하고 데이터 비트는 지금 계속 이 네 자리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였죠? 이걸 와드라 그랬냐? 워드라 그랬냐? 워드. 지금 1워드가 4비트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야? 1의 보수법으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 지금 음수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하고 데이터 비트는 각 자리의 수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어질어질하다. 1의 보수는 뭐였어요? 각 자리의 수에 대한
1의 보수니까 여기를 1이라고 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1의 보수는 각 자리의 수에 대해 합이 1이 되는 수. 그쵸? 1의 보수니까 1의 보수는 합이 1이 되는 겁니다. 0의 보수는 합이 0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합해서 0이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0의 보수라는 말 자체는 좀 이상한 말이 아닐까. 1의 보수는 자 각자의 수에 대해 합이 1이 되는 수이므로 마이너스 3을 1의 보수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을 1의 보수법으로 표현하면 원래대로라면 자 원래대로라면 마이너스 3을 표현을 하면 지금 부호와 절대값을 지금 일단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3을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0111로 3을 표현하고 여기다가 음수인 1을 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011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1의 보수 사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지. 더하면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이면은 여기는 0이고 여기면 1이면 여기 0이고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반대로 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데이터 비트가 된다. 여기가 데이터 비트 영역이었죠. 얘가 데이터 비트가 되고 그리고 음수를 표현하는 최상의 비트 1을 붙여가지고 1100이 된다라는 겁니다. 1의 보수법에서는 그냥 이렇대요. 그냥 이렇대요. 받아들여. 1의 보수법에는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 자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왜 이거를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하는 건 줄 알겠나요? 왜 하는 줄 알겠나요? 부호와 절대값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문단에서 혹은 두 문단씩 엮어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2문단에서는 부호와 절대값을 이야기했고 3문단에서 1의 보수법을 이야기했고 4문단에서는 2의 보수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 형식 자체가 굉장히 닮은 꼴인 경우가 많은 게 처음에는 이 녀석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이 녀석으로 인해 얻는 효용, 장점, 그리고 단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녀석들, 이 지문에서 그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죠. 얘랑 똑같은 겁니다. 부호와 절대값이 있어. 얘는 이렇대. 근데 이래. 정리하면 이래. 그래서 이제 1의 보수법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이런 녀석이야. 근데 정리하면 얘는 이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에서 틀렸죠.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 처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쵸? 그리고 기억에 비해서 니은에서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비트의 개수가 많다. 이거 뭔 말이죠?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비트는 뭐죠?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비트 이거 전문용어로 이 지문에 나온 전문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데이터 비트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잡았던 녀석이죠? 바로 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1문단에서 잡은 내용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죠. 둘 다 3개니까 똑같죠. 얘도 아니고요.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최상위 비트가 1이다. 니은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니은도 1로 표현했습니다. 그쵸? 둘 다 똑같이 1인 겁니다. 그리고 4번 니은에 비해 기억에서의 계산값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것 역시 틀린 말이고요. 그쵸? 여기서 일단 계산값이 부정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계산값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답은 5번인데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지워볼까요? 지저분한 거.
5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결국은 내용일치처럼 풀었지만은 이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해보자 이거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낼 순 없겠지만은 결과 가지고 나서 역사는 가능하잖아. 5번 기억으로 표현한 음의 정수를 니은으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데이터 비트가 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응?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011이라는 녀석을 1의 보수법으로 표현을 했을 경우에 100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결국 이런 차이가 여기에서 이 줄글로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뭐 많은 뭐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근본은 뭐였을까? 사실 근본은 부호와 절대값에서 그냥 절대값으로 표현한 것을 여기 이름에서부터 말했듯이 1의 보수라는 것으로 대신 표현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겠죠. 그 내용을 짚은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복습할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다 봤고 문단 하나 남았어요. 문단 하나 남았고 그리고 3점짜리 보시면은 당연히 1의 보수법, 2의 보수법 둘 다 가지고 놀겠죠. 여기에서 정답은 그럼 어디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가가 3번 나왔고 나가 4번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나온 횟수로만 봐도 나에서 답이 나오겠지만은 1의 보수법은 이미 이거 보면서 많이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2의 보수법 쪽에서 생각을 해줘야 답이 나오는 선지일 가능성이 이게 언제야? 학평이니까 70%에서 80%, 평가원이면 80%에서 90%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니라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맨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뭘 먼저 푸는 게 낫겠어? 지금 얘랑 왜 기침이 계속 나오냐? 얘랑 얘 중에 뭘 먼저 푸는 게 낫겠니? 근데 얘도 어렵다. 근데 일단 접근 자체는 얘를 먼저 푸는 게 좋을 겁니다. 얘는 얘는 2점짜리니까. 그쵸? 근데 이 앞부분을 잘 못 잡았으면은 마찬가지예요. 바람 소리가 좀 들릴 수 있어요, 에어컨. 그래서 이제 2점짜리를 먼저 풀어볼 텐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3점짜리를 먼저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은 게 맨 마지막 문단이고 두 문제 전부 다 맨 마지막을 읽어야 된다라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읽은 부분에서 혹은 앞으로 남은 부분에서 나한테 가장 가까운 부분을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건 보통 2점짜리가 편할 겁니다. 자, 보자.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음수 표현 방식이 2의 보수법이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1의 보수법에서 나타난 요 문제 있지. 계산값이 0000 또는 1111인 경우 0을 나타내는 문제. 이게 이 둘 다 0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여기서도 두 개가 0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부호와 절대값에서는 좀 지울게 이제. 이거는 정리를 좀 해줘야 돼. 부호와 절대값에는 일단 오버플로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산값이 부정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0을 나타내는 두 개의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인 1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계산값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두 개의 숫자가 0을 나타내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숫자 자체에 해당하는 요건 좀 다르긴 하지만 00001000인데 여기는 00001111이었죠. 그래서 다르긴 하지만은 얘가 뭘까? 왜 얘는 얘도 0을 나타내고 얘도 0을 나타낼까? 아, 나 이거 왠지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전에 문제 풀다가도 여기서 막혔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일단 0000 써봅시다. 그리고 1111. 얘는 일단 0이잖아, 그치? 얘는 일단 0이에요. 근데 얘가 뭐로 인해서 나온 녀석이냐면 뭐로 인해 나온 녀석이에요? 지금 1의 보수법의 결과값이죠. 1의 보수법의 결과값이에요. 1의 보수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냥 보수 없이 그냥 부호화 절대값에다가 보수를 적용을 시킨 거죠. 부호화 절대값에서 0을 나타내는 녀석이 두 개가 있었어요. 0000 또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시다. 0000 또는 1000. 부호화 절대값에서 이 두 녀석은 둘 다 0을 나타냈습니다. 왜일까요? 얘도 이 데이터 비트도 이 데이터 비트 둘 다 0을 나타내고 양수와 음수를 뭘 씌워도 결과는 0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보수법으로 1의 보수법으로 표현을 하자 이거야. 지금 보시면은 1의 보수법이죠. 1의 보수법. 그래서 어떤 수 A에 대한 n의 보수, 1의 보수, 어떤 수에 대한 1의 보수를 그대로 적용을 해 본다면 1의 보수는 뭐였죠? 더해서 1이 돼야 되는 녀석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걸 조금 간단히 하면 그냥 반대로 넣으면 된다고요. 그쵸? 그리고 얘도 111이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여기에 막혔었어. 그래서 0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 좀만 해보자. 자,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 인지 부조가 생겨가지고. 자, 보시면은 일단 다시 들어가야 돼요. 부호와 절대값부터. 부호와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맞아, 이제 기억이 나서 그때도 이런 고민을 했었어. 이거 하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부호와 절대값 그리고 1의 보수법 같은 경우에 부호와 절대값은 이거죠. 어찌됐건 0000이라는 게 0을 가리키고 1000이라는 것도 0을 가리키는데 얘는 양수의 영역이에요. 왜냐? 맨 앞이 0이니까. 얘는 맨 앞이 1이니까 음수의 영역이에요. 보수법은 뭐에 해당하는 녀석이라 그랬죠? 음수를 표현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양수는 그대로 0000이 똑같은데 음수의 경우에 표현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1의 보수법을 다시 확인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각 자리의 수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각 자리의 수에 대한 1의 보수.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냥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라고. 각 자리의 수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낼 경우에 이게 어떻게 돼요? 111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음수 가져오니까 이겁니다. 결국은 부호와 절대값에서 양수 표현 0 그리고 음수 표현 0을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낸 것 그리고 그대로 양수 표현 한 게 결국 이 녀석들이 똑같이 모두 다 0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죠. 부호와 절대값에서 이야기했던 두 개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해결했죠. 오버플로는 해결했지만은 0이라는 수를 두 녀석이 동시에 가리키는 문제는 해결을 못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이해 보수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을까? 자, 이해 보수법은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좀 가볼게요. 요거 지금 채우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그쵸? 그런데 가의 이유를 설명할 때 자, 보시면은 이것도 핵심적인 게 조금 필요할 겁니다. 자, 이해 보수법 읽어볼게요.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하는 방식인데 0이 두 가지로 표현된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어지는 걸 거예요. 여기서 이어져야겠죠. 이해 보수법이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하는 방식이면은 요 음수 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 비트에 플러스 1을 더해준다는 건데 그래서 이해 보수법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3을 표현을 한다면 3의 절대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내는 011이죠. 요것에 대한 1의 보수 100을 구한 다음 1을 더한 101의 음수를 표현하는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여 1101이 된다라고 해요. 자, 이걸 왜 그대로 0으로 설명을 안 해줬을까요? 0은 니들이 알아서 머릿속에서 만들어봐라 이거야. 자, 그리고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를 가정하여 7-3을 2의 보수법으로 계산한다면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1의 보수나 2의 보수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 여기에 나왔어 여기에. 근데 사실 이미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보수법이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 위에서부터 이미 이 내용은 깔려 있던 거지만 어려우라고 맨 마지막에 이걸 넣은 거야. 난 그렇게 봐. 자, 그래서 따라서 7-3은 7 더하기 마이너스 3이므로 2의 보수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은 바로 얘밖에 없죠. 그쵸? 7은 양수니까 그대로 1 하면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고 여기다 양수 표현하면 7이 되는 거야. 그쵸?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여기 위에 써진 대로 그냥 하면 되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이진수로 나타낸 011에 대한 1의 보수 100을 구한 다음 거기다가 1을 더해줘라. 그래서 101에다가 음수 표현하는 1을 더해라.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산하면은 10100이 되어 4비트를 초과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초과된 비트를 버려야 하므로 이 1을 버려서 0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 그냥 따라서 계산하세요라는 거예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 그럼? 이의 보수법에서는 이걸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다가 1을 더하면 1111 더하기 1 더하면 어떻게 돼요? 0, 1, 0, 1, 0, 1, 0, 1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돼요? 1이 날라가고 0000으로 표현이 됩니다. 양수 표현 0이랑 여기는 어차피 똑같이 0000이잖아. 음수 표현 0이랑 똑같아졌네요. 둘 다 0000으로. 그래서 보기와 같이 가의 이유를 설명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은 이 녀석 여기에서 말했던 부호와 절대값에서부터 시작했던 0000 또는 1000이 0을 혹은 여기에서 이어진 1의 보수법에서 0000 또는 1111이 0을 나타내는 문제를 결국 2의 보수법으로 해결했다고 했으니까
이 A, B, C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답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부호화 절대값으로 표현된 0, 어디냐? 지금 보수법 1000 음수 표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호화 절대값으로 표현된 1000 그리고 1의 보수법으로 표현된 부호화 절대값에서 이거 1의 보수법으로 바꾸면 몇이라 그랬죠? 위로 올려볼까요? 1111이죠. 1의 보수법으로 표현된 1111이 결국 어떻게 돼요? 2의 보수법에서는 뭐로 표현이 됐어요? 결국 0000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는 겁니다. 부호화에서 1000으로 하고 2의 보수법에서 0000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1의 보수법에서 1111이라고 2의 보수법에 0000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맞는 녀석은 어디 있어요? 바로 2번입니다. 그래, 이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 나 여기서 계속 뭔가 이상해가지고, 왜냐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뭔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따라 하면서 이해는 해야겠죠. 이해는 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걸 본질적으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짜증나요. 하지만 그냥 써져 있는 대로. 마지막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1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4-7을 계산한다. 이거는 직접 해보라는 걸까? 뭘까? 해보라는 걸까? 뭘까? 4라는 숫자가 없어요. 3이랑 7은 있어. 4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4 해보라 이거야. 그쵸? 4라는 숫자가 단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4라는 수를 표현하는 게 안 나오잖아요. 네가 해보라 이거야. 대신 3하고 7 같은 경우는 내가 주겠다 라는 말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걸 다 계산하기 전에 그냥 해볼게요. 계산을 일단 하기 전에 자, 가의 경우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1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4-7을 계산한다. 가의 경우 0100에 11000을 더하면 1100이 되어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겠군. 이건 무엇을 지금 하는 거죠? 뭘 하는 거죠? 이거는 0100에 1000? 근데 0100은 뭐예요? 양수사죠. 양수사. 그쵸? 양수사입니다. 0100은. 이건 뭐예요? 음수 0입니다. 그쵸? 이 둘을 더하면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했을 때 오버플로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릿수가 초과할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자릿수를 초과할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래서 무슨 이 0100과 1000이 뭐의 결과값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계산을 해준 거예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할 텐데, 그냥 이 경우에 오버플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단 맞는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이 값이 뭘 의미하든 간에. 근데 계산을 해 드릴게요. 자, 양수 4, 음수 7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선 부호화 절대값, 그리고 1의 보수법, 2의 보수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이 부호화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4는 데이터 비트 3개 중에 100이 되고 여기에 양수 표현하는 0. 그래서 0100인 거예요. 그리고 1000은 제가 방금 전에는 마이너스 0이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0이 아니라 1의 보수법의 결과였던 거죠. 저도 방금 전에 착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봐도 상관없이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얘랑 얘랑 더했을 때 5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더해줘야 되냐면은 원래는 부호화 같은 경우는 이렇다 이거야. 마이너스 7 같은 경우에 7을 표현하려면은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1, 1, 1 데이터 비트 이렇게 들어가고 음수 표현하는 1까지 들어가야 돼. 이게 마이너스 7이란 말이야. 그쵸? 이게 마이너스 7인데 얘네 둘을 더하면은 원래대로라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어요. 부호와 절대값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는데 얘를 1의 보수법을 사용해가지고 바꾸니까 얘는 그대로 0100, 2의 보수법에도 0100이겠죠. 그대로 이렇게 바꾸니까 음수의 경우엔 바꿔진다 이거야. 양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은 보수법은 음수의 표현을 바꿔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음수로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얘를 그대로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져오고 얘를 각각을 보수로 표현을 할 경우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경우에 얘네 둘을 더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안 되겠죠. 5자리가 안 되겠죠. 1100.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부호와 절대값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1의 보수법에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지해서 말해준 거지. 그리고 2번.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 모두 계산 과정에서 1의 보수가 활용되겠군.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 모두 계산 과정에서 1의 보수가 활용되겠죠. 왜일까요? 2의 보수법은 뭐였어요? 1의 보수법 이후에 1을 더해주는 녀석이라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뭐 더 볼 필요도 없죠. 자, 가의 경우 4의 데이터 비트는 100, 나의 경우 마이너스 4의 데이터 비트는 100. 같게 나타나겠군? 이거 뭐죠? 양수와 음수의 데이터 비트가 같느냐라는 거죠. 근데 음수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수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쵸? 보수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간데 나를 이 옆에다가 또 해볼게요. 음수 표현은 달라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간데 나의 경우는 그래서 가의 경우 2의 보수법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001이 되는 거죠.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경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이걸 부호와 1의 보수, 2의 보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호화로 표현을 하면은 3이니까 0, 1, 1에 음수하는 1을 더해주는 거고요. 4는 뭐죠? 1, 0, 0에 음수 표현인 1을 더해주면 얘네 둘 더하면 어떻게 돼요? 오버플로우 발생하죠. 그쵸? 오버플로우 어떻게 발생해요? 1, 1, 1, 0, 1로 발생하죠. 다 더해주면 아래서부터. 이거를 1의 보수법으로 표현할 경우 이 둘 다 음수잖아 지금.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1의 보수법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1의 보수법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얘 둘 다 보수로 표현을 하면은 1, 0, 0이 되고 얘는 0, 1, 1이 되죠. 그쵸? 그리고 둘 다 1, 1이 됩니다. 그리고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1, 1, 1, 111, 0, 1이 돼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 똑같이 나오는데 뭔가 별도의 처리 규칙을 활용을 한대요. 아까 이 설명할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설명은 살짝 잘못되긴 했어요. 오버플로우가 발생은 하기는 합니다.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여기서 설명할 때 가 부분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도 발생은 하지만 여기서 뭔가 다른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걸 이해보수법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되나? 이해보수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을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쵸? 1의 보수에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 1, 0, 1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1, 1,
0, 0이 되죠.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 0, 0, 1, 1이 되나? 그치? 1101, 1100, 1, 0, 0 하나 올라가고 1 남고 올라가고 1, 11001이 되죠. 그리고 얘를 버려준다 그랬어요. 이해 보수법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계산인데 사실 이런 계산을 어떻게 다 해? 계산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찌 됐건 간에 마이너스 4의 데이터 비트가 가의 경우 그리고 나의 경우가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왜일까요? 보수로 표현하는 순간 절대 같아지지 않는다. 가의 경우 데이터 비트. 아, 근데? 야, 이거 그러면은, 아니네, 이거 맞는 말이네? 이거 그럼 계산을 하라는 말이네? 미친 거 아님? 자, 여기, 이렇게 양수 4가 0100으로 표현이 됐고요. 음수 4가 이거 뭐냐? 2의 보수법으로 표현했을 경우에 데이터 비트 100 표현이 돼가지고 둘이 같습니다. 이걸 계산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맞고, 그리고 얘도 오버플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된 비트는 버려야겠군. 이거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버리고, 그리고 나의 경우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이진수로 나타낸 100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 4에 대한 2의 보수가 되겠군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이진수로 나타낸 100에다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5번이 답인데 왜 답이냐면 2의 보수를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이진수로 나타내는 이게 뭐예요? 부호화 절대값의 계산법이었죠. 여기서 1의 보수법을 먼저 들어가겠죠.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래요? 100에 각각의 보수로 0, 1, 1을 만든 이후에 더하기 1을 해줘서 100을 만들면은 마이너스 4에 대한 2의 보수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호화에다가 1을 더하면은 2의 보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간에 있는 1의 보수 이야기를 생략해 버렸어요. 2의 보수를 그대로 만들어 버렸지. 결국 답 자체는 부호화 절대값과 그리고 1의 보수법과 2의 보수법이 어떤 식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라는 개념만 간단하게 알면 되지만, 나머지 4개의 선지를, 이렇게 하면서 얘를 과연 답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1시간이 넘었는데, 1시간 이야기할 가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있잖아요. 싹 봤을 때 안 풀리지 그럼 넘어가. 시험에서는 일단 넘어가고 다른 거 먼저 풀고 나중에 천천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다, 답만 일단 확인해보자. 이거 했다가 틀렸다가 여기까지 한다고 하고 끝내면 나중에 만약에 틀리면은 새로 다시 찍어야 되잖아. 112번이죠. 최근 기출 112번에 1번 113번에 답이 몇이었나요? 113번에 답 5번이라고 아까 했었죠? 그리고 114번에 답 5번이고 115번에 답 2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